스토리가 진진한 진돗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신과 품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진돗개가 폭발적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매우 아이러니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그 일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 한국의 아름다운 섬 진도에서 태어난 제일 똑똑한 놈들이 미국 경찰청에서 온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고르고 골라 선별된 4마리의 특별한 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마치 사람과 같은 사고력이 엿보였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미국으로 시집 보내야 할 진돗개인 것입니다. 미국 대륙 저편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특별한 개들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들의 사회성은 뛰어나고 성격은 온화하며 머리는 영리하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경찰청에서 이 소문을 들은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찰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고 있던 그들에게 진돗개는 꿈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그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 4마리를 미국으로 데려와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 모두에게 큰 이슈였습니다. 경찰견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셰퍼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에서 태어난 4마리의 개들은 생애 첫 번째 대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행이었죠. 그 녀석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사절단이 되어 미국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항에서 처음 미국 땅을 밟은 4마리의 진돗개들, 그들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러 온 용감한 전사들 같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2장 새로운 세계에서의 첫걸음. 미국 경찰청의 훈련 시설에 도착한 4마리의 진돗개들을 맞이한 곳은 수십 년간 경찰견 훈련에 몸담아온 베테랑 훈련사들이었습니다. 이들 미국의 전문 훈련사들은 지금까지 저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 등 수많은 견종들을 훈련시켜왔지만 진돗개는 처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이 보통 새로운 환경에서 보이는 불안감이나 위축된 모습 대신 진돗개들은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듯했죠. 미국의 수석 훈련사 존슨이 처음 이들을 관찰했을 때의 소감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개들과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지능을 읽을 수 있었고 행동에서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기본적인 복종 훈련이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초 명령어들이었죠. 놀랍게도 진돗개들은 이 명령어들을 금세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명령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사회성이었습니다. 훈련 시설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경찰견들이 있었는데 진돗개들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갈등이나 다툼 없이 말이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생활해온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청 관계자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완벽한 경찰견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뛰어난 학습 능력, 훌륭한 사회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의 교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앞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낼 그 무언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훈련 단계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제3장 빛나는 재능의 발현. 훈련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자 진돗개들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훈련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후각 훈련에서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마약 탐지 훈련에서 진돗개들은
기존의 경찰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은 가히 예술적이었죠. 한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훈련사 로드리게스는 20년 넘게 경찰견 훈련을 해왔지만 이런 개들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학습 속도가 너무 빨라서 훈련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했죠. 추적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돗개들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추적 방식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냄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건물 내에서 용의자를 찾는 훈련이었는데 진돗개 중 한 마리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냄새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사들은 당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개는 용의자가 실제로 숨어있던 곳을 정확히 찾아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분석해보니 그 진돗개는 단순히 냄새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 건물의 구조, 심지어 용의자의 심리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지능과 직감의 결합이었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진돗개들은 뛰어났습니다. 장시간의 훈련에도 지치지 않는 지구력, 순간적인 폭발력, 그리고 정확한 동작 제어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꿈에 그리던 완벽한 경찰견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능력들 뒤에 숨어있는 진돗개만의 독특한 특성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사장 예상치 못한 발견. 훈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진돗개들에게서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별적 특성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진돗개 전체에 공통된 특징임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한 것은 미국의 여성 훈련사 밀러였습니다. 그녀는 진돗개들이 훈련을 마친 후 보이는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경찰견들은 보통 훈련이 끝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진돗개는 훈련이 끝나자 훈련사 앞으로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식을 달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간식을 줘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가 원하는 것은 놀이였습니다. 정확히는 공 던지고 받기 놀이였죠. 이런 현상은 4마리 모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이죠. 미국의 경찰견 행동 전문가 윌슨 박사가 이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되었습니다. 그의 30년간의 경험으로도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찰견들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 반드시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 보상이란 것이 단순한 간식이나 칭찬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이를 통한 교감, 산책을 통한 유대감 형성, 심지어는 그냥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도 요구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이를 관찰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들은 훈련사를 단순한 명령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사는 파트너였고 동료였으며 때로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습한다면 진돗개들은 관계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두려움이나 욕구 때문이 아니라 훈련사와의 신뢰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경찰청 관계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찰견에게 바람직한 특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견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진돗개들은 마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진정한 특성은 앞으로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제5장 깊어지는 고민. 훈련이 시작된 지 6달이 지나자 경찰청 내부에서는 진돗개들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났지만
그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찰청 운영 담당자 테일러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백 마리의 경찰견들을 관리해왔지만 진돗개들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훈련사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성이 실제 경찰 업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견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진돗개들의 이런 독립적인 성향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진돗개들이 보이는 또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훈련사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이는 경찰견 시설의 운영 방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물 행동학자 존스 교수가 특별 자문위원으로 초청되어 진돗개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돗개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은 개의 본능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과 같은 사회적 인식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존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팀원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도의 사회적 인식 능력이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몰입도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경찰견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개가 독자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돗개들은 여전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일을 도와주지만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고 말이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특별한 4마리의 개들과 계속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6장 어려운 결정. 훈련이 시작된 지 10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청에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4마리의 진돗개들을 개인 가정에 입양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찰청 책임자 앤더슨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능력은 정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책임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의 문제는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뛰어나서였다고 말이죠. 그들은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마치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관찰한 진돗개들의 특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 반드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이었습니다. 마치 동료 경찰관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기쁨과 슬픔, 실망과 만족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훈련사가 자신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해했고 반대로 충분한 관심을 받으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동물 심리학자 브라운 박사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돗개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이 단순히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현실적인 운영상 이런 특성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경찰견 훈련 시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곳이었는데 진돗개들은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돗개들의 능력과 품성을 잘 아는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개인 가정으로의 입양이었습니다. 입양 가정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가정이 아니라 진돗개들의 특별한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정들을 선별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진돗개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훈련사들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훈련사들은 이별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입양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마리의 진돗개들은 각자 다른 가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7장 진정한 가치의 발견. 개인 가정으로 입양된 4마리의 진돗개들의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모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 입양된 진돗개는 한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진돗개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면 앞을 막아서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진돗개는 노인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부부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산책 시간이 되면 목줄을 물고 와서 산책 신호를 보냈고 부부가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약통 앞에서 기다리며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진돗개는 젊은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읽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하면 조용히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치 가족의 감정적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진돗개는 혼자 사는 중년 남성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진돗개는 그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진정한 반려자의 모습이었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사람들은 진돗개들의 진정한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계 동물 연구가 우튼 박사의 의견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독일에서 귀화한 전 문화부 장관 출신의 이한우 박사는 진돗개들의 탁월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 패턴들이 바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품성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는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책임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특성이죠. 진돗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서적 유대감을 매우 중시합니다.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교감을 추구하죠. 진돗개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우튼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품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적 존재라고 말이죠.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8장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보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들의 특별한 능력과 품성에 주목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유럽의 동물학자들도 이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인 특성들이 단순히 개체의 특성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문화적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관심은 한국의 진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돗개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진돗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준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의 관심사로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 진돗개 분양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품성들이 진돗개를 통해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적 DNA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K-팝, K-드라마,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제 K도, 즉 진돗개까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이 또 하나의 영역에서 증명된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정신은 작은 개 한 마리에게도 스며들어 있을 만큼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진돗개,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마음을 품고 세계로 나아간 우리의 문화 대사들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재가 있으신 분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